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 국경을 굳게 지키던 보위부 총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탈북민을 잡아들였던 그가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참혹한 현실 앞에서 평생의 신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 국경을 굳게 지키던 보위부 총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탈북민을 잡아들였던 그가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참혹한 현실 앞에서 평생의 신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설계한 감시망을 뚫고 심지어 동료들에게 총을 겨누며 죽음의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신자의 길을 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 설계한 감시망을 뚫고 심지어 동료들에게 총을 겨누며 죽음의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신자의 길을 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리철민, 그게 제 이름입니다.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국경단속 총책임자로 일했었지요.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수령님과 당에 바친다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났지 않습니까? 눈앞의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보다도 당의 지시가 우선이고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리철민, 그게 제 이름입니다.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국경단속 총책임자로 일했었지요.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수령님과 당에 바친다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났지 않습니까? 눈앞의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보다도 당의 지시가 우선이고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잡아들인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세는 것도 무의미하더군요. 국경을 넘어 도망치려는 자들은 체제를 배신하는 반동분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막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제 부하들은 물론이고 국경 근처의 주민들까지도 저를 무서워했지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흔들림 없이 감시해야 이 체제가 유지된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밤낮 없이 국경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혹여나 그림자라도 하나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가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잡아들인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세는 것도 무의미하더군요. 국경을 넘어 도망치려는 자들은 체제를 배신하는 반동분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막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제 부하들은 물론이고 국경 근처의 주민들까지도 저를 무서워했지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흔들림 없이 감시해야 이 체제가 유지된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밤낮 없이 국경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혹여나 그림자라도 하나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가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난의 행군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에서 분명 해결해 줄 거라고 인민들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눈에 들어오는 현실은 제가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국경 너머로 식량을 찾아 헤매는 인민들이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붙잡혀온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절박함만이 보일 뿐 그 어떤 반동적인 의도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차디찬 국경 초소 바닥을 보며 흐느끼는 그들의 모습은 제 마음속 어딘가를 자꾸만 긁어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난의 행군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에서 분명 해결해 줄 거라고 인민들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눈에 들어오는 현실은 제가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국경 너머로 식량을 찾아 헤매는 인민들이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붙잡혀온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절박함만이 보일 뿐 그 어떤 반동적인 의도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차디찬 국경 초소 바닥을 보며 흐느끼는 그들의 모습은 제 마음속 어딘가를 자꾸만 긁어댔습니다. 특히 꽃제비들이요. 어린 것들이 길거리를 떠돌며 굶주리는 모습은 정말이지 참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초소를 돌다 보면 냄새만 맡아도 역겨운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앙상한 팔다리, 푹 꺼진 눈,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들. 그 아이들의 눈빛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왜 길거리에 버려져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꽃제비들이요. 어린 것들이 길거리를 떠돌며 굶주리는 모습은 정말이지 참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초소를 돌다 보면 냄새만 맡아도 역겨운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앙상한 팔다리, 푹 꺼진 눈,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들. 그 아이들의 눈빛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왜 길거리에 버려져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말입니다. 국경 근처 마을에서 한 가족이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였는데 아기가 너무 굶어서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들을 신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품에 안은 어미의 눈빛에서 그저 아기에게 젖 한 모금이라도 물리고 싶다는 절박함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이 체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말입니다. 국경 근처 마을에서 한 가족이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였는데 아기가 너무 굶어서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들을 신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품에 안은 어미의 눈빛에서 그저 아기에게 젖 한 모금이라도 물리고 싶다는 절박함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이 체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굳게 담은 입술 뒤로는 매일 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령님은 분명 이런 모습을 모르실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은 고통의 신음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가 걸어왔던 길이 정말 옳은 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거대한 착각 속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닌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 신념은 그렇게 차디찬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굳게 담은 입술 뒤로는 매일 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령님은 분명 이런 모습을 모르실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은 고통의 신음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가 걸어왔던 길이 정말 옳은 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거대한 착각 속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닌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 신념은 그렇게 차디찬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정말이지 저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민의 일꾼으로서 당의 지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이 부어버리더군요. 그날까지 저는 정말이지 저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민의 일꾼으로서 당의 지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이 부어버리더군요. 아내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장마당에 나갔다가 그만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 줌 남짓한 강냉이 죽을 팔려 했던 것이 죄였습니다. 인민반장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끌어내어 비판했습니다. 겨우 그거라도 팔아서 어린 딸아이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려 했던 건데 아시겠습니까? 아내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숨죽여 지켜보며 제 가슴만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새겨진 치욕과 두려움은 제게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아내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장마당에 나갔다가 그만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 줌 남짓한 강냉이 죽을 팔려 했던 것이 죄였습니다. 인민반장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끌어내어 비판했습니다. 겨우 그거라도 팔아서 어린 딸아이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려 했던 건데 아시겠습니까? 아내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숨죽여 지켜보며 제 가슴만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새겨진 치욕과 두려움은 제게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때는 한창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이었고 우리 딸 영숙이는 이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해져서 온몸에 열이 펄펄 끓더군요. 작은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영숙이는 겨우 눈꺼풀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도 약 한 알 제대로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차디찬 살림집에서 딸아이의 가쁜 숨소리만 들으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때는 한창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이었고 우리 딸 영숙이는 이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해져서 온몸에 열이 펄펄 끓더군요. 작은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영숙이는 겨우 눈꺼풀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도 약 한 알 제대로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차디찬 살림집에서 딸아이의 가쁜 숨소리만 들으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 밤 저는 딸아이의 앙상한 몸을 끌어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평생 충성해왔던 당도, 위대한 수령님도 제 딸아이의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조국이나 체제가 아니라 바로 제 눈앞의 이 가족이라는 것을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그 금단의 단어, 탈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위부 동무들 앞에서 탈북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막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 하다니 제 자신이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가녀린 숨소리가 제 모든 망설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밤 저는 딸아이의 앙상한 몸을 끌어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평생 충성해왔던 당도, 위대한 수령님도 제 딸아이의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조국이나 체제가 아니라 바로 제 눈앞의 이 가족이라는 것을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그 금단의 단어, 탈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위부 동무들 앞에서 탈북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막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 하다니 제 자신이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가녀린 숨소리가 제 모든 망설임을 집어삼켰습니다. 새벽녘 딸아이의 열이 조금 내린 것을 확인하고
저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내 가족을 기필코 살려내겠다고. 이 땅을 등지고서라도 반드시 살아 돌아가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배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딸아이의 열이 조금 내린 것을 확인하고 저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내 가족을 기필코 살려내겠다고. 이 땅을 등지고서라도 반드시 살아 돌아가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배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국경 단속 총책임자였지 않습니까? 조국 보위부에서 잔뼈 굵은 사람인데 제가 직접 그 감시망을 설계하고 운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탈북을 결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참 기구한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저에게는 오히려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더군요. 제가 판 함정에 제가 빠지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함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국경 단속 총책임자였지 않습니까? 조국 보위부에서 잔뼈 굵은 사람인데 제가 직접 그 감시망을 설계하고 운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탈북을 결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참 기구한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저에게는 오히려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더군요. 제가 판 함정에 제가 빠지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함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보위부원들의 추격 방식, 그놈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어디에 매복하고 어떤 시간에 경계가 느슨해지는지 저는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국경을 넘을 때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을 찾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곳이야말로 놈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니까요. 보위부원들의 추격 방식, 그놈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어디에 매복하고 어떤 시간에 경계가 느슨해지는지 저는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국경을 넘을 때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을 찾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곳이야말로 놈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니까요. 저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놈들이 설마 저기로? 하고 생각할 만한 곳, 전혀 예상치 못한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밤, 아니면 장마철 강물이 불어 강변이 진흙탕이 되는 그런 때를 노리는 거죠. 그런 날씨에는 순찰도 대충 하고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어설프게 할 수는 없었지요. 저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놈들이 설마 저기로? 하고 생각할 만한 곳, 전혀 예상치 못한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밤, 아니면 장마철 강물이 불어 강변이 진흙탕이 되는 그런 때를 노리는 거죠. 그런 날씨에는 순찰도 대충 하고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어설프게 할 수는 없었지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계획을 말하는 건 정말이지 피를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눈치챈 아내는 그저 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극도로 절제되어 나왔습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아빠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겠죠.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더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계획을 말하는 건 정말이지 피를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눈치챈 아내는 그저 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극도로 절제되어 나왔습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아빠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겠죠.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더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이들에게는 숙제를 시키고, 아무도 우리가 곧 죽음의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김철민이가 오늘도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매일매일 지옥을 오가는 듯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탈북 경로를 되짚고 혹시 모를 변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들이 저를 훑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자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이들에게는 숙제를 시키고, 아무도 우리가 곧 죽음의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김철민이가 오늘도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매일매일 지옥을 오가는 듯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탈북 경로를 되짚고 혹시 모를 변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들이 저를 훑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자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날 밤은 정말이지 제 생애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한치 앞도 안 보일 만큼 거친 눈발이 온 세상을 뒤덮었지 뭡니까?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요. 온성군 두만강 접경지대로 향하는 길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이었고 매 순간이 고통이었지요. 아이들은 추위에 벌벌 떨고 아내는 제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따라왔어요.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족들을 끌고 왔나? 수없이 자책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길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날 밤은 정말이지 제 생애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한치 앞도 안 보일 만큼 거친 눈발이 온 세상을 뒤덮었지 뭡니까?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요. 온성군 두만강 접경지대로 향하는 길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이었고 매 순간이 고통이었지요. 아이들은 추위에 벌벌 떨고 아내는 제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따라왔어요.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족들을 끌고 왔나? 수없이 자책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길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어둠이랄까요. 눈 덮인 황량한 벌판 위로 멀리 보이는 철조망이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더군요. 보이부 놈들이 밤새도록 감시하는 초소도 보였어요.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숨소리마저 죽이며 걸음을 옮겼지요. 발밑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깔려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기분이었어요.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어둠이랄까요. 눈 덮인 황량한 벌판 위로 멀리 보이는 철조망이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더군요. 보이부 놈들이 밤새도록 감시하는 초소도 보였어요.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숨소리마저 죽이며 걸음을 옮겼지요.
발밑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두만강 얼음판 앞에 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이지 죽음의 경계선 그 자체였어요. 꽁꽁 얼어붙어 하얗게 변한 강물 위로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데 마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문처럼 느껴졌지요. 강 건너편에 자유가 있다고요? 당장 눈앞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얼음과 보위부의 총구만이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두만강 얼음판 앞에 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이지 죽음의 경계선 그 자체였어요. 꽁꽁 얼어붙어 하얗게 변한 강물 위로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데 마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문처럼 느껴졌지요. 강 건너편에 자유가 있다고요? 당장 눈앞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얼음과 보위부의 총구만이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얼어붙은 강물 위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쩍쩍. 혹시나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 또 조심했지요. 다행히 얼음은 단단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사방을 뒤덮은 눈보라 소리마저 멀어지고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의 고동 소리만이 쿵, 쿵, 쿵 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지더군요. 뒤따라오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봤어요. 공포와 추위에 잔뜩 굳어 있었지만 저를 굳게 믿고 따르겠다는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제가 먼저 얼어붙은 강물 위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쩍쩍. 혹시나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 또 조심했지요. 다행히 얼음은 단단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사방을 뒤덮은 눈보라 소리마저 멀어지고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의 고동 소리만이 쿵, 쿵, 쿵 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지더군요. 뒤따라오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봤어요. 공포와 추위에 잔뜩 굳어 있었지만 저를 굳게 믿고 따르겠다는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정말이지 그날 밤은 제가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길고 추운 밤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발밑에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꼭 제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 같았어요. 아이는 아내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아내는 제 옷깃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제가 무너지면 다 끝이다 하는 생각으로 버텐 겁니다. 정말이지 그날 밤은 제가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길고 추운 밤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발밑에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꼭 제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 같았어요. 아이는 아내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아내는 제 옷깃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제가 무너지면 다 끝이다 하는 생각으로 버텐 겁니다.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을까요? 멀리서 희미하게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어둠 속 나무 그림자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또렷해지는 실루엣, 그리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사람 소리.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동무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쫓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을까요? 멀리서 희미하게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어둠 속 나무 그림자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또렷해지는 실루엣, 그리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사람 소리.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동무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쫓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일단 가족을 제 뒤로 세웠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이를 꼭 안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손에는 어느새 제 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총은 제가 체제를 지키고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상징이었습니다. 보이부 동무들과 대치하고 서 있자니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저들을 막아야 했고 저들은 저를 잡으러 오는 상황. 제 평생 이런 아이러니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가족을 제 뒤로 세웠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이를 꼭 안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손에는 어느새 제 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총은 제가 체제를 지키고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상징이었습니다. 보이부 동무들과 대치하고 서 있자니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저들을 막아야 했고 저들은 저를 잡으러 오는 상황. 제 평생 이런 아이러니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철민이 동무, 멈추라오. 돌아오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하는 고함 소리가 얼어붙은 강 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일말의 흔들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제 뒤에는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믿고 돌아간다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철민이 동무, 멈추라오. 돌아오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하는 고함 소리가 얼어붙은 강 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일말의 흔들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제 뒤에는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믿고 돌아간다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순간 제 손에 쥔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하는 총성이 밤의 정적을 찢으며 강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총성은 단순한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와의 결별, 체제에 대한 마지막 저항, 그리고 제 가족의 자유를 향한 비장한 결단의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순간 제 손에 쥔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하는 총성이 밤의 정적을 찢으며 강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총성은 단순한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와의 결별, 체제에 대한 마지막 저항, 그리고 제 가족의 자유를 향한 비장한 결단의 소리였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가족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를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다시금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깨질세라. 아이가 넘어질세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국경선을 넘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쓰러진 채로 저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가족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서글픈 승리였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가족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를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다시금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깨질세라. 아이가 넘어질세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국경선을 넘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쓰러진 채로 저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가족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서글픈 승리였습니다. 길림성 용정시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낡은 단층집이었는데 겉보기엔 허름해도 안은 또 나름대로 정돈되어 있더군요. 브로커가 마련해준 은신처라고 했습니다. 꼬박 이틀 밤낮을 걸어서 왔는데 발은 퉁퉁 붓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요. 그래도 국경을 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끔찍한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해방감 말입니다. 길림성 용정시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낡은 단층집이었는데 겉보기엔 허름해도 안은 또 나름대로 정돈되어 있더군요. 브로커가 마련해준 은신처라고 했습니다. 꼬박 이틀 밤낮을 걸어서 왔는데 발은 퉁퉁 붓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요. 그래도 국경을 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끔찍한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해방감 말입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셨고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중국 과자를 받아들고는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철민이도 한숨을 돌리는 듯 보였지만 그 얼굴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라고 다를 리 없었지요. 이 땅은 북한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젠 어쩌면 좋습니까? 어머니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건만 정작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낯선 이국 땅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셨고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중국 과자를 받아들고는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철민이도 한숨을 돌리는 듯 보였지만 그 얼굴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라고 다를 리 없었지요. 이 땅은 북한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젠 어쩌면 좋습니까? 어머니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건만 정작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낯선 이국 땅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한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군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발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도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말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국경을 넘었다는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북한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한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군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발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도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말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국경을 넘었다는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북한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용정의 거리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알 수 없는 한자들이 빼곡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늘 주변을 경계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채소를 사려고 해도 제가 아는 말이라고는 얼마입니까? 정도가 다였으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용정의 거리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알 수 없는 한자들이 빼곡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늘 주변을 경계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채소를 사려고 해도 제가 아는 말이라고는 얼마입니까? 정도가 다였으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낯선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도 나면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철민이도 아이들을 보며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낯선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도 나면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철민이도 아이들을 보며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아이가 훌쩍이는 소리에 깨어보니 작은 애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더군요.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고 온 가족,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 자유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는 그저 작은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바람에 휩쓸려 사라질지 모르는 남한으로 가는 길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정말 안전해질 수 있을까? 끝없는 의문 속에서 다음 단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아이가 훌쩍이는 소리에 깨어보니 작은 애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더군요.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고 온 가족,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 자유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는 그저 작은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바람에 휩쓸려 사라질지 모르는 남한으로 가는 길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정말 안전해질 수 있을까? 끝없는 의문 속에서 다음 단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브로커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처음엔 아주 믿음직스러워 보였지요. 하지만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말 그대로 죽음과의 씨름이었시오. 처음엔 낡은 화물차 뒤 칸에 몸을 쑤셔 넣었어요. 바깥은 온통 흙먼지 투성이에 매캐한 경유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숨이라도 크게 쉬면 어디선가 들킬까봐 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앉아 그저 서로의 온기에만 의지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엔 옆에 앉은 가족의 어깨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밤낮을 그렇게 움직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중국 국경을 넘자마자 또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지더군요. 이제부턴 더 은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인적이 드문 산길을 밤에만 걸었어요. 발바닥은 물집으로 가득했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요. 배고픔은 또 어떻고요. 며칠에 한 번 주는 딱딱한 빵 조각이나 찬밥이 전부였으니 속이 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린 영희는 지쳐서 걷다가 쓰러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남편이 업고 갔답니다. 그 양반도 기운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를 보며 이를 악물더군요. 제일 무서웠던 건 검문이었어요. 어느 날 낡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무장한 공안들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가 눈짓으로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고개 숙여라 했지요.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손발이 오들오들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공안들이 버스 안을 훑어보며 몇 사람을 끌어내더군요. 다행히 우리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그냥 지나쳤어요. 그 순간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도 저만큼이나 차갑고 축축했답니다.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시아로 내려갈수록 날씨는 더워지고 습해졌어요. 끈적이는 공기, 낯선 사람들의 시선, 언제 다시 북송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요. 밀림 속을 헤치고 갈 때는 풀벌레 소리가 귀청을 때리고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기도 했어요. 브로커는 돈을 더 요구하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를 버려두고 갈 것처럼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요. 매 순간이 죽음의 고비였지요. 이러다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엄마 아빠를 보며 힘든 와중에도 웃어줄 때면 다시금 살아갈 힘이 솟아났어요. 자유를 향한 그 간절한 염원이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답니다. 며칠 밤낮을 굶고 지쳐 쓰러져도 서로의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여정은 정말이지 제가 살면서 겪어본 어떤 고난보다도 혹독한 시간이었어요. 이남 땅에 발을 디디니 참말로 꿈 같더군요. 길고 길었던 여정,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을 헤매다 마침내 밝은 빛을 본 느낌이랄까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환대에 얼떨떨해 하더군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한 눈빛, 배고픔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저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곳이 진정 자유의 세상이구나. 그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여기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펼쳐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더군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걱정 자체가 없는 삶이라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던 기억, 발각될까봐 숨죽이던 공포가 떠올라 몸서리쳐지곤 했지만 이제는 안전하다는 사실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기로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북에서 제가 저질렀던 잘못들, 그 추악한 과거가 드러날까봐 밤마다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그곳의 수많은 동무들은 영영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의 작은 용기가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제 이름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던 나날들, 사소한 실수에도 혹독한 처벌이 내려지던 사회,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요. 제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겪었던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공감과 연민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제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증언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용기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가족도 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